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1577. 이수근의 대리운전 1577. 앞뒤가 똑같은 번호 1577. 대리운전 1577. 앞뒤 똑같이 아파. 아름다운 대한민국 1577. 행복해요. 우와!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이번 주말이면은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지만 우리 수험생들은 그렇게 연휴를 맞는 마음이 좋을 것 같지만은 않을 텐데요. 특히나 다음 주부터 10월 한 달간은 수시일차 전공 적성 검사가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전공 적성 검사 고득점 전략을 살펴보니까요. 먼저 교과서 위주로 출제가 되니까 기본 개념을 철저히 익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목표 대학의 문제 특징과 유형을 잘 살피셔야 될 텐데요. 자, 전공 적성 검사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상당히 많으시죠? 최선의 결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합격을 부르는 전주곡 음대 입시를 주제로 상담 시간 마련해봤는데요. 내신 그리고 수능 그리고 또 실기 준비까지 하는 음대 입시 학생들 요즘에 정말 많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자, 어려운 점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셨는데요. 먼저 오늘은 조훈 선생님을 대신해서 국내 최고의 공교육 진학 전문가로 불리시는 분이시죠. 인창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십니다. 임병욱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그리고 음대 입시에 대한 입시 전략은 물론이고 실기에 대해서 최고의 조언을 해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대원여고 음악과장이십니다. 정치훈 선생님, 또 플로리다 주립대 피아노 연주 박사이신 송선화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TV 그리고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매주 목요일은 이렇게 예체능 계열 학생들을 위한 또 특별한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으니까 전국의 많은 수험생들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입시 그리고 진로에 대한 고민 털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상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그램은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우리 학생들의 사전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제작진과 수험생 간에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입시 전략을 짜고 계십니다. 그 분석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또 철저하게 보호가 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음대 입시 준비하는 학생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음악 선생님이 되고 싶은 졸업생입니다. 아, 졸업생이면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일 것 같은데 네. 피아노 연주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요즘에 준비는 좀 잘 되고 있어요? 네. 자, 궁금한 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지금 피아노 실력의 장단점과요. 네. 현재 실력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우리 송선화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정치훈 선생님께서도 역시 함께 해주시고요. 자, 사전에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좀 꼼꼼히 분석하셨는데 저희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3학년 2학기 내신 성적을 보겠습니다. 국어 3등급, 영어 4등급, 수학 7등급, 사회문화와 세계지리 6등급, 음악사 5등급입니다. 지난 6월에 본 모의수능 성적을 살펴보면 언어 3등급, 외국어 4등급, 9월 모의수능은 언어 5등급, 외국어 4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자 이제는 비교 활동, 교내 활동부터 살펴보지요. 예, 교내 활동으로는 2학년 교내축제 특수반 연주, 3학년 합창반으로 활동 등을 했고요. 교회 활동으로는 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 공연을 했습니다. 네. 예, 지망대학은 1지망 가천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음악대학 피아노과, 2지망 추계예술대학교 음악학부 피아노 전공, 3지망 세종대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을 지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피아노 전공을 하려고 하는 학생인데 지금 두 번째 도전입니다.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과 음악 활동을 좀 어떻게 분석을 하셨을까요? 예, 내신 성적으로만 살펴보면 서울 시내권 대학에 지원을 해도 될 성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모의 수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적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능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지금 잘 듣고 있지요? 네. 네, 지금 6월과 9월을 비교했을 때 좀 수능 성적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요즘에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공부하기 힘들죠? 네. 자, 근데 무엇보다도 또 실기평가에 있어서 많은 비중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학생이 연주한 피아노 곡을 좀 저희가 직접 듣고 송선아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피아노 연주곡 촬영은 우리 학생의 사전 동의를 구해서 녹화를 한 거고요. 방송 시간 관계상 그 일부분만 여러분들께 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이 연주한 피아노 곡 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네, 자, 우리 학생이 연주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4번 1악장의 일부였습니다. 자, 근데 저는 그냥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연주도 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길고 하얀 손가락이 참 예쁘게 느껴지는데 선생님 어떤 특징이 있는 곡인지 우리 곡 설명부터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 곡은 베토벤이 32개의 소나타를 작곡했는데요. 그중에 4번 1악장 곡으로 베토벤 소나타의 전기 작품에 속하는 곡입니다. 이 전기 소나타의 주된 특징으로는 빠른 손놀림, 즉 연타나 스케일, 그리고 16분음표의 옥타브 분산 음영 등을 통해서 기교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다이내믹 변화, 특히 포르티시모와 피아니시모를 사용해서 샘여름의 극적인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크고 작은 소리의 확실한 표현과 빠르지만 정확한 속도감으로 긴장감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잘 표현되어져야 하는데요. 이 작품이 쓰여질 당시에 사실 베토벤은 작곡자로서가 아니라 피아니스트로서 좀 더 기반을 다지던 시기였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풍부한 음악적 표현보다는 기교적인 그런 측면이 더 많이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드러내야 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자, 우리 학생이 연주한 곡의 특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연주 실력을 어떻게 보셨는지 장점과 보완할 점을 함께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학생이 연주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그 힘 있는 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장점으로 보여져요. 네. 그 약한 소리가 아니라 튼튼하고 강한 소리를 지니고 있어서 그 에너지, 학생의 기본적인 사운드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잘 다듬는다면 훨씬 더 표현력 있는 포르테, 그리고 포르티시모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하지만 그 소리가 단지 힘 있는 소리, 그냥 센 소리에서 그친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피아노 음악에서 사운드라고 하는 것은 그 소리의 볼륨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음폭, 커다란 음폭 안에서 다양한 음색도 함께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에는 그 연주자의 느낌도 함께 전달되어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여린 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그 터치나 내적 느낌은 굉장히 강하면서 탄력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큰 소리를 내지만 커다란 볼륨감 안에서 유연함을 지닐 수도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예. 예. 사실 이 소리의 문제는 힘 조절과도 함께 병행되어져서 나타나는데, 그 힘 조절이 잘 안 되는 것이 학생의 연주를 통해서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 학생이 연주할 때 왼손에 3, 4, 5번 손가락이 자꾸만 들려요. 이게 계속적으로 들리고 있는데 이것은 릴렉스가 잘 안 된다는 뜻이고, 긴장했다는 얘기일까요? 예. 그리고 이 손바닥이 건반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서 연주가 된다는 거.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릴렉스가 잘 되잖아요. 예, 예. 근데 릴렉스가 안 되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손이 건반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러한 모습들은 릴렉스가 잘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네. 그 힘 조절이 잘 되어야만 어떤 소리의 볼륨과 음색도 함께 조절될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주요한 음들에서 미스터치가 좀 잦은 편이에요. 근데 이게 잦은 미스터치는 사실 음악을 방해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예, 특히나 입시에서는 그 미스터치는 별로 좋은 점수를 받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건반을 자꾸 잘못 누르게 된다는 말씀이신 잘못 거죠? 누르면 틀리는 거죠. 예, 아마추어. 예. 예. 그래서 이것들은 집중해서 연습함으로써 확실하게 좀 고쳐야지. 특히 중요한 음들은 응시를 하면서 쳐야지 미스터치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프레이즈 같은 경우가 좀 더 뚜렷하게 보여져서 한 방향으로, 한 호흡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연주는 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분석하고 마음으로 느낀 것을 소리로 표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연주 실력에 대해서 장점과 보완할 점으로 좀 상세하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선생님, 우리 학생이 피아노 연습법에 있어서 좀 고려해야 될 점을 좀 우리 학생이 지금 듣고 있을 테니까 네.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우리 학생한테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피아노 연습은 하루에 얼마씩 하나요?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해요. 많이 하네요. 그 연습할 때 뭐 어떤 점이 가장 고민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나요? 연습량에 비해서는 집중력도 떨어지고 실력 향상도 이렇게 좀 더디니까 그게 고민이에요. 네. 좀 안타까운데, 저도 같은 것을 느꼈는 것 같아요. 그 하루의 연습량은 정말 적지 않은 편이에요. 6시간에서 8시간 한다는 것은. 근데 그 시간에 비해서 효율적인 연습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연습 방법과 연습해야 할 것들을 잘 집중해서 연습해야만 효율적인 연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집중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 학생이 무엇을 연습해야 되는지, 무엇이 잘못되고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확실히 이해해야지 집중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막연히 연습하지 말고 자꾸 생각하면서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레슨 받은 부분도 확실히 이해해야 될 뿐만 아니라요.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학생이 아직 자기 소리를 듣는 것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 내가 어떠한 소리를 내고 있는지 잘 들어야지 그 문제의 원인도 찾고 해결 방법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내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그 연주자들이, 피아니스트들이 녹음한 음반들을 잘 들어가면서 한번 학생이 어떠한 표현이 좋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소리를 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분석해 보고요.
거기서 좋은 표현 방법들은 학생이 모방해서 네. 귀로 고민하면서 손으로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 나타낼 수 있을까 연구하는 것도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학생 희망가는 좀 대학이 가천대와 추계예대 그리고 세종대인데요. 정치훈 선생님께서 우리 그 피아노과 선발 방법에 대해서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가천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천대는요, 음악계열로 수능 성적이 일단 15%고요. 그 다음에 학교 생활기록부가 15%, 실기가 70%로 합계가 100%로 뽑습니다. 그리고 추계대는 이제 가천대하고 일반 대학교가 좀 다릅니다. 예. 추계대는 실기 위주가 실기가 90%거든요. 그래서 이때 수능이 5%, 그다음에 학교 생활기록부가 5% 해서 100%로 해서 합계 1000점 만점으로 뽑습니다. 네. 자, 송선 선생님, 우리 학생이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이 이제 가천대학인데요. 네, 가천대를 목표로 한다면 어떤 점에 포인트를 두어서 실기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점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 가천대는 입시국이 자유국인데요. 사실 이 자유국으로 입시국을 내놓는 학교들은 딱히 포인트가 있다기보다 정말 그냥 자신이 선택한 곡에 대해서 정말 강점을 보여주고 잘 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가천대가 70%가 실기 반영 비율인데요. 네. 이것이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집중해서 연습해서 그렇죠. 예, 정말 완성도 있는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조금씩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 그렇지만 선생님들께서 좀 추천 가능한 대학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음악 중점학교죠. 대원여고에서 음대 진학 상담을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정치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어떤 대학이 좀 적합할 것 같다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이 학생은 일단요. 네. 성적이나 모의고사를 볼 때 성적으로 봐서는 모의고사나 성적으로 봐서는 서울시내대학이 괜찮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단 송선아 선생님께서 방금 이제 실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두 개를 합쳐지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강남대학이나 협성대 피아노과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강남대는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좀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강남대 음악학과는요, 언어가 40%, 일단 외국어가 40%, 탐구가 20%, 탐구 과목은 일단 2과목으로 해서 10%씩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학생부 반영률로 보면요, 1, 2, 3학년 걸 100%를 다 씁니다. 보통 학교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다음에 반영 비율은 교과 성적의 100%고요. 반영 교과가 국어, 영어, 사회 3과목을 보는데 반영 교과 내에 이수한 전 과목을 전부 다 같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지금 잘 듣고 있죠? 네. 네, 선생님께서 지금 추천 대학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피아노 연주를 할 때 네.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집중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가? 피아노 집중을 할 때 좀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좀 집중이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사실 집중한다는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집중력이 흐려지는 네. 거기 때문에 예, 정말 자기가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을 선택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자꾸 그러니까 타성에 젖어서 그냥 자기가 했던 것을 그냥 막연히 반복해서 연습하기보다는 네. 악보를 이 시점에서 자세히 훑어보고 선생님이 레슨을 어떤 것을 가르쳐 주셨는지 그것들을 한 번씩 되짚어보면서 그것들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네. 예,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학생 피아노 전공을 희망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앞으로 장점은 더욱더 살리고 보완할 점 다시 보기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지금 어떤 점을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거 생각을 하셔서 잘 연습할 때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피아노 전공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임병욱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자, 피아노로 음대를 준비하는 학생이죠. 학생의 결정적 코치입니다. 우리 학생은 현재 모의 수능 성적이 약간 부족한데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일이 중요하고요. 실기는 힘 조절과 자주 틀리는 부분을 보완하는 일, 그리고 소확절 연습을 할 때 방향감을 잃지 말고 한 호흡으로 연주를 쭉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추천대학과 전형으로는 가천대 피아노과, 강남대 음악학과, 혁성대 피아노학과를 추천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자신의 진로와 직업을 정하지 못해서 고민인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는 코너죠. 진로 직업 탐구 생활. 오늘은 아쿠아리스트라는 직업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시선 집중. 환호가 저절로. 수중 공연계의 명지휘자이자 물개도 박수치게 하는 해양 생물들의 수호천사. 아쿠아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서울의 한 아쿠아리움. 이곳에서는 매일 수중 생물들의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어린 친구들에게 인기 만점인 물개 탐정 홈즈가 한창 열연 중입니다. 홈즈 물개의 멋진 농구쇼에 아이들의 환호가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렇게 즐거운 공연을 만들어가는 오늘의 주인공.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쿠아리스트 최수희라고 합니다. 저희 아쿠아리스트는요, 동물만 사육하는 사육사와 그리고 동물을 조련하는 조련사와 합쳐져서 수족관에서 수중 생물들을 함께 조련하고 사육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쿠아리스트는 수중 생물 전문가 또는 수족관 관리자라고 부르는데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수족관 청소는 기본. 수중 생물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인공 수족관을 최대한 자연과 가까운 상태로 만들어 유지해야 합니다. 해양 동물이 많으니까 바닷물 수질 검사도 주기적으로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가장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수질을 가장 최적의 상태로 만들 수 있도록 검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해양 생물의 건강을 위해 먹이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아쿠아리스트는 생물들의 종류와 생태에 맞게 직접 먹이를 준비하고 주기에 맞춰 규칙적으로 정량의 먹이를 주는 것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 스트레스를 받진 않았는지, 공연에 나갈 수 있을지 매일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요. 야, 너 수영하다가 올라온 거 다 알거든? 아직? 좋아. 해양 생물을 사랑하는 마음과 책임감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쭉, 거꾸리, 쭉. 메롱, 좋아. 무엇보다 엄마의 마음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보고 정서적 교감까지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쿠아리스트는 동물이랑 12시간 정도는 같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과 교감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괜찮아. 괜찮아. 특히 육지 동물이 아니라 이렇게 수상 동물들은 물에 자주 들어가니까 대화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근데 한번 친해지고 나면 친구처럼 하니까 더 정이 많이 가는 친구들이죠. 좋아. 우리 사모님께서 총 6개의 링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또한 아쿠아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수족관 내 각종 안내 방송과 공연을 흥미롭게 진행하기 위해 레크리에이션 강사 자격증은 물론 멋진 수중 공연을 이끌어내는 데 필수적인 다이버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아쿠아리스트는 발성이 좋고 쇼를 진행할 수 있는 재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해요. 그리고 1년마다 새로운 쇼가 기획되기 때문에 창의력이 높은 사람은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수족관이 증가하면서 아쿠아리스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해외 연수나 교류의 기회도 조금씩 확대되면서 앞으로의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습니다. 아쿠아리스트라는 직업은 수중 생물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물속에서 우리 친구들을 관찰하고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위험성이 따르는데요. 하지만 물고기를 평소에 좋아하고 특히나 바다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적합한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동물까지 좋아한다면 금상첨화겠죠. 여러분들 모두 도전해볼 만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중 생물의 전문가이자 공연 기획 및 진행자, 수족관의 팔방미인인 아쿠아리스트에 대한 진로 직업 탐구 생활이었습니다. 아쿠아리스트 탐구 생활 보고서.
동물 혹은 해양생물 관련 학과에 진학 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 아쿠아리스트가 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약간은 좀 낯선 직업일 수 있는데요. 수중생물들을 보호하고 또 공연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수족관의 팔방미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쿠아리스트에 대한 소개 잘 봤는데 이 동물들을 좋아하고 저런 또 특히나 수중생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할 만한 직업인데요. 임병 선생님, 우리 학생들이 아쿠아리스트가 되고 싶다. 어떤 공부를 해야 도움이 될까요? 자, 방금 뭐 여러 가지 소개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 아쿠아리스트가 다루는 그 수중생물 분포가 워낙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유류인 바다 표면부터 어류인 물고기까지 아주 다양하죠. 그래서 이제 수의학을 좀 공부하셔야 되고, 동물 조련학도 좀 공부하셔야 되고, 해양 생물학 그리고 해양 생명과학 등을 이제 공부하시는 게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자격증으로는 다이버 자격증, 레크레이션 자격증, 그리고 어병기사 자격증, 그리고 수산질병관리사 이런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쿠아리스트라는 이색 직업도 함께 만나봤고요. 자,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 오십니다. 자, 매주 목요일은 저희가 예체능 계열 학생들을 위한 또 집중 상담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상담 시간입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저희 제작진과 수험생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의 입시 전략 짜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저 음대 교수가 꿈인 재수생입니다. 네, 좋습니다. 음악 실기 어떤 거 준비하고 있죠? 네, 성악이요. 성악이군요. 네. 진로와 관련해서, 진학과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좀 고민도 많고 공부하기도 힘드시길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요? 지금 제 성적이랑 노래 실력에 어느 정도 대학에 갈 수 있을지 알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성악을 준비한 학생인데요. 목소리가 역시 좋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정치훈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을 위한 자료를 함께 보고서 말씀을 드리죠. 자, 우리 학생의 3학년 2학기 내신 성적을 보겠습니다. 자, 국어 2등급, 수학 7등급, 그다음에 영어 3등급, 세계지리 4등급, 근현대사 2등급, 음악사 2등급입니다. 6월 모의 수능 성적을 보면 언어 2등급, 외국어 4등급, 세계지리 2등급, 법과사의 3등급입니다. 자, 교내 활동 살펴봅니다. 네, 교내 활동을 보면요.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선도 활동을 했고요. 또 학교 축제를 많이 참여했습니다. 특기사항을 보면 홍남파 청소년 성악 콩쿠르에서 장려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음악 콩쿠르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네요. 그다음에 지망대학을 보면 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 정시를 희망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자, 정치훈 선생님, 우리 학생의 그 성적과 음악 활동 그리고 학생이 보완해야 할 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학생을 보면요, 수능 모의고사와 내신 등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화여자대학을 보기에 적절한 성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사탐에서 3등급 정도가 나왔는데 보완할 점은 2등급으로 올렸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지금 잘 듣고 있죠? 네. 네, 선생님께서 지금 사회탐구 영역에 대한 보완할 점 말씀을 해주셨는데 남은 기간 좀 사탐 정리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학생이 부른 노래 소리를 직접 듣고서 선생님께서 평가해주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학생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성악 연습 장면을 촬영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부는 못 들려드리고 일부분만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텐데, 자, 우리 학생이 부른 성악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슈만의 곡이라고 하는데요. 에르스트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예, 우리말로 봄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곡이라고 합니다. 자, 정춘 선생님께서 그러면 먼저 우리 이 곡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이 곡은요, 슈만이 쓴 곡으로서 봄을 애찬하는 곡입니다. 근데 이 곡이 짧지만은 다양한 악상교와 테크닉이 곡 안에 녹아나야 되는 곡이기 때문에 짧지만은 상당히 까다로운 곡입니다, 이게. 예.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부른 곡 어떻게 좀 발성과 음정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하나하나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지금 이제 이 슈만의 곡이 다양한 악상이나 테크닉이 곡 안에 녹아나야 되는 곡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을 만족시키기가 매우 까다로운 곡입니다. 그래요? 근데 잘 부르면은 굉장히 이점이 있는 반면에 네. 잘못 부르면 이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기 좋은 곡입니다, 이 곡이. 예, 정말 잘 불러야겠네요. 예. 다음에 전주에서 이제 이 학생이 조금 지금 이제 하나씩 고쳐나간다고 생각하면요. 네. 전주에서 첫 음을 약간 업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프리링스를 할 때 기분을 업 시켜서 프리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보통 그냥 소리를 내죠. 이렇게 딱딱한 소리와 띄워서 내는 소리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네. 첫 음을 약간 업 시켜서 노래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다음에 곡에 이제 한 프레이즈 곡을 쭉 부르다 보면은 곡의 흐름이 있죠. 그 흐름이 호흡이 중간에 호흡을 잘못 심으로써 한 프레이즈가 연결이 안 되고 조금씩 끊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심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네. 다음에 이제 이 곡에서 보면 한 마디에 예를 들어서 8분음표로 끝나는 게 있고요. 4분음표로 끝나는 게 있습니다. 그럼 4분음표로 끝날 때는 분명히 한 박자를 져야 되죠. 하나, 둘, 이렇게 한 박자를 져야 되는데 이제 8분음표는 반드시 뜻이 있거든요. 네네. 8분음표로 끝났을 때는 그 다음에 반주가 또 받쳐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8분음표로 끝났을 때와 4분음표 끝났을 때를 조금 연구를 해본다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게 예. 8분음표로 끝나는 음악들이 여기 전체 곡에서 보니까 4번 정도 나옵니다. 아하.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예. 다음에 이제 고음에서 이제 특히 이제 제일 중요시하는 이제 고음이거든요. 이 학생이 지금 소리가 굉장히 좋은 학생인데 고음을 지를 때 굉장히 높은 음입니다. 근데 이 고음을 지를 때 끝까지 쭉 뻗어서 질러줬으면 좋겠는데 이 학생이 지금 고음을 지를 때 어떻게 하냐면은 디크레센도를 하기 위해서 조금 줄이다 보니까 음이 조금 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근데 충분히 소리를 내줘야 우리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음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자신의 음악을 녹음을 좀 시켜보면서 해보면 훨씬 더 좋은 음악을 만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지금 무성음이 조금씩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에 없는 걸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나크트, 니시트 전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런 무성음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갑니다. 나트, 니트, 니시트 이게 무성음도 들려야 정확하게. 음악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무성음이 없으니까 이게 뜻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성음이 조금 들리게 그것도 신경을 조금 썼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이야기한다면은 고음에서 저음으로 이제 소리를 낼 때요. 뭐 예를 들어서 솔, 도 하면은 여기 악보에서 보니까 네. 콤맨을 가지고 있습니다. 콤맨 이렇게 바로 내는 소리와 콤맨 띄워서 내는 소리는 좀 다릅니다. 예. 콤맨 이런 소리들이 가끔씩 나오네요. 네. 이것도 감점의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근데 또 밑에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고음은 굉장히 좋은 소리를 가진 반면에 저음에서 보면은 음정이 조금 불안한 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음정의 포인트가 일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조금 유의하시고, 그다음에 높낮이에 따라서 음정의 포인트가 조금 다르게 들리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기본적인 소리는 아주 좋은 학생입니다. 근데 노래 소화력이 약간 부족한데 제가 이렇게 노래를 잠깐 들어보니까 약간 감기 기운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목소리에가요. 예. 그래서 이 감기 기운도 났고 다시 이제 좋은 컨디션으로 한다면은 아마 훨씬 더 좋은 음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조금 남는 기간에 좀 더 예리하게 마무리하면 네.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발성과 음정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그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정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의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실기 준비를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정시를 준비하는데 네. 이제 학생이 이제 준비해야 될 거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건강입니다. 건강 관리요. 예. 지금 건강 관리와 그다음에 수능 공부와 그다음에 실기를 어떻게 배합을 잘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은 좌우가 되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성악하는 학생은 몸이 아끼기 때문에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그다음에 수능 공부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꾸준한 그 시간에 수능 공부를 하면서 네. 남는 시간을 조금씩 쪼개서 수능 전까지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건강 관리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감기 기운 있고 좀 환절기에 건강 관리 하는데 좀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죠? 네. 네. 자, 그럼 선생님, 우리 학생이 지망하는 대학이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 전형 방법과 실기 곡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이화여자대학은 조금 이제 다른 학교하고 좀 다른 게요. 일단은 지금 학교생활기록부가 30%,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20%, 실기가 50%에서 총 100% 중에서 실기가 차지하는 부분이 50% 정도입니다. 네. 그다음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 반영 영역 및 비율은요. 언어 영역을 한 과목 택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어나 사탐 중에서 2과목을 택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반영에서 보면은 교과 성적이 90%, 그다음에 비교과 성적을 10% 반영하고요. 비교과 성적은 출결 70%, 봉사활동 30%를 반영하고, 그다음에 교과 성적은 음악교과, 그다음에 국어교과, 수학교과, 사회교과, 과학교과, 외국어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실기 공명은 이제 보통 일반 학교들이 이태리곡 한 곡과 보통 독일곡 한 곡을 많이 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좀 다릅니다. 여기는 지정된 4개의 독일곡 가곡 중에서 한 곡을 선택해서 불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태리곡 대신에 여기는 오페라나 오라토리오, 아리아 중에 한 곡을 원어원조, 원어원조로 2분 30초로 시간을 제약해 놨습니다. 네네. 그 시간 내에 연주를 해야 됩니다. 예. 선생님, 그 대학마다 음대 입시에서 실기곡의 그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화여대 실기곡을 준비할 때 특별히 준비할 점, 신경 써야 할 점 이런 부분도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이화여자대학은 조금 이제 다른 게 이제 오페라를 부르거든요. 네. 이제 오페라를 부르다 보면은 보통 학생들이 이제 자기의 역량의 상관없이 큰 오페라를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높고 그런 오페라들이 또 소화력이 좋아요. 잘 부르면 정말 좋은 오페라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고음에서 감점이 될 요소가 굉장히 큰 오페라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자기의 음량에 맞는, 다음에 자기의 높이에 맞는 오페라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 오페라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부른다면은 훨씬 더 좋은 곡을 소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 이화여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화여대를 포함해서 어떤 대학들을 또 좀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지 추천 대학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지금 이 학생이 이제 이화여자대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화여자대학 외에도 연세대학교, 그다음에 한양대학교 이런 학교들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단 성적이 좋으니까 이화여자대학은 제일 좋지만은 또 연세대학과 한양대학도 이 학생이 지원하기에는 아주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연세대와 한양대 전형을 좀 화면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연세대학교 성악과는요, 일단 2012년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뽑는데요. 1단계로 일단 모집 인원의 130%를 실기 순으로 뽑습니다. 네. 그리고 2단계에서 이 130% 중에서 30%를 실기로만 우선 뽑습니다. 예. 예, 그리고 3단계에서 이제 마지막 모든 성적, 그러니까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라든지 학교생활기록부라든지 실기 성적을 합쳐가지고 나머지 70%를 뽑게 되죠. 예, 그 다음에 한양대학을 보면요. 한양대학 성악과는 이제 다른 학교와 좀 다르게 실기가 많이 봅니다. 수능이 5%, 그다음에 학생부가 5%인데 이것도 2단계로 나눠서 1단계는 실기로만 100% 뽑습니다. 그 2단계에서 이제
수능과 학생부가 5%씩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게 들어가고 실기 위주로 많이 뽑는 학교죠. 네. 자, 우리 학생 지금 선생님께서 연세대와 한양대 성악과까지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 잘 들으셨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제가 네. 나중에 오페라 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아, 오페라 무대에서의 활동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자신의 역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체력 조건도 아주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가진 역량이 일단 고음이 잘 납니다. 소리가 그리고 예쁜 소리를 가졌네요. 예. 굉장히. 그리고 저희가 잠깐 들었지만은 음악을 탈 줄 아는, 몸에서 탈 줄 아는 학생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오페라를 하기에 아주 적합한 네. 체형과 목소리를 가진 학생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우리 학생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 말씀 잘 들었죠? 네. 네,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자신감 가지고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해서 궁금한 점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수능이 한 40여일 남았습니다. 성악하는 학생들 그 목 관리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연습량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목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일단 이제 수능이 40일 남았을 때와 실기가 40일, 이제 실기 시험이 40일 남았을 때는 좀 다릅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수능에 조금 치중을 해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수능에 치중한다고 해서 갑자기 예를 들어서 수능 공부만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또 성악은 매일 꾸준히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당한 운동을 하면서요.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침부터 규칙적인 삶으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 남을 때마다 분산해서 실기 연습을 한다면은 아마 적정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선생님, 요맘때에 적정한 연습 시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글쎄요,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연습을 하는 게 좋은데요. 아침에는 일어나서 이제 목이 이제 깨어 있지 않을 때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발성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점심을 먹고 나서 1시간 정도 발성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저녁에 이제 만약에 본인이 좀 부족하다면은 뭐 한 2시간 해도 되는데 거의 수능 전까지는 1시간 정도만 해도 네.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조언 잘 들었죠? 네. 네, 선생님께서 아주 앞서서 음정과 발성에 대한 부분 아주 조목조목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번째 도전이니만큼 세심하게 관리 잘하시고 주의하셔서 꼭 좋은 결과 얻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성악가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오페라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날 위해서 저희도 응원을 할게요.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임병욱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자, 성악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합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사회탐구를 2등급대로 좀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실기는 음정의 포인트를 일정하게 표현하는 일이 중요하고 노래의 소화력을 키우자 하는 점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대학은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한양대학교 성악과 정시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 2명을 만나봤습니다. 한 학생은 피아노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이고 한 학생은 또 성악을 전공하는 학생인데요. 자, 모두 두 번째 도전입니다. 한 해에 좀 그 쓴맛을 봤기 때문에 더욱더 좀 조급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두 분 선생님께서 훌륭한 조언해 주셨고요. 자, 앞서 피아노 전공 준비하는 학생을 좀 만나보면서 느꼈는데 마무리 연습, 67시간이나 지금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시를 앞두고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마무리 연습을 해야 될까요? 예, 지금이 사실 어쩌면 슬럼프가 찾아올 수도 네. 있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 3개월 남짓 남았는데 이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이 시간에 충분히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 동안 체력 관리도 잘하고 슬럼프가 찾아오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그리고 다시 악보를 꼼꼼히 훑어보면서 정말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습은 절대로 실력을 배신하지 않으니까 예. 그 점 유의하시고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예전 기억을 좀 더듬어 보셨을 때 네. 슬럼프가 있을 경우에 어떤 네. 식으로 좀 그걸 극복해 나가셨었어요? 너무 슬럼프가
있다는 것은 사실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냥 막연하고 걱정이 많고 그런 순간일 텐데 그럴 때는 정말 리프레시를 하는 생각으로 뭐 다른 문화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혼자 방에서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네. 뭐 음악회를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짬짬이 그런 컨디션 조절을 하면서 다시 집중할 수 있게끔 활력을 주는 것이 네. 좋은 점이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좀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선생님, 그리고 정치훈 선생님께서는 우리 지금 음대 지방생들 대부분 좀 정시를 지원을 할 텐데 주의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정시를 시험 보게 되면 학생들이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많은 시간에 이제 보통 피아노를 치는 학생들이나 성악하는 학생들이 이제 좀씩 다르긴 한데요. 일단 피아노 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시간을 많이 하려고만 하죠. 하루에 9시간, 10시간씩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무작정 시간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오전에 뭐 3시간이면 3시간 집중적인 연습을 해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집중적인 연습을 하고 자기가 부족된 걸 또 더더욱 연습을 하면서 그런 시간을, 집중적인 연습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지 시간이 9시간 앉아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특히 이제 우리 성악 같은 경우에는 또 다릅니다. 연습을 이제 잘 되니까 뭐 2시간, 3시간 노래를 부르잖아요. 네네. 그럼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목이 가버려요. 예.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근데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학생들이다 네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워밍업, 발성을 잘 하고 소리를 작게 부르고 짧은 시간에 부르고 그다음에 충분히 쉬고, 그 쉴 때는 제일 좋은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이 레슨할 때 레슨님이 계시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감상을 통해서 자기 곡을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합격을 부르는 전주곡 음대 입시를 주제로 소중한 상담 마련해 주셨는데요. 함께해 주신 정치훈 선생님 그리고 송선아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로 인해서 내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방송을 쉬겠습니다. 10월 4일 목요일에 여러분과 함께할 텐데요. 자, 입시 준비로 추석 연휴가 그렇게 반갑지만은 또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온 가족이 보름달 보면서 합격을 기원하는 시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임병욱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10월 4일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비와 파워 모두 놓치지 않았다. 진정한 프레스티지란 이런 것. 비교할수록 토요타 캠리. Next. 걷고 싶은 길이 방송됩니다. TBS. TBS TV를 더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보세요. TBS TV. 유익한 생활 정보와 수도권 이슈가 가득한 TBS TV를 언제 어디에서든지 실시간으로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TBS FM과 TBS EFM도 이제 라디오뿐만 아닌 교통정보 앱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뉴스와 생활을 클릭하면 현재 위치에서의 생활 정보와 분류별 생활 정보는 물론이고 최신 뉴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답답할 땐 교통정보를 이용해보세요.
서울과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잉글리시닷컴에서는 TBS 영어 FM의 대본과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채널 TBS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으시다고요?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화와 문자, 트위터를 통해서 TBS 제작진과 실시간 참여 및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TBS 교통정보 앱은 아이폰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 T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TBS 교통정보 앱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케이블 TV나 IPTV를 켜면 TBS TV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DMB에서 샵 러브 TBS를 선택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에 TV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한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나 지하철 역사 내 T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파 TV를 이용해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제 이름은 송단영입니다. 오늘은 저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오빠, 그리고 다윤이랑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종우 씨와 은미 씨에겐 3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쁜 얼굴의 두 딸은 이들 두 부부가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입니다. 그냥 아기를 보자마자 이렇게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내가 낳고 안 낳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아이의 엄마가 됐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한 거구나. 아들이 있는 이들이 처음 입양을 결심했을 때 주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큰딸을 입양하면서 얻은 행복에 막내도 입양할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아이가 받을 상처나 이런 거에 관해서 많이 걱정하셔서 좀 숨기고 싶어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 상처는 아이가 온전히 감당을 해야 되는 몫인 것 같아요. 저희 딸은 잠깐 좀 슬퍼하는 그 시기는 있었지만 잘 극복해서 지금은 이제 저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엄마고 낳아준 엄마도 자기를 태어나게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족이 되는 방법이 좀 다를 뿐 그냥 가족이 되는 것, 그게 입양인 것 같아요.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가족이란 울타리가 되어주는 일. 입양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결심한 사람 목조류가 하는 큰 515 통내문에 강으로 돌아오는 TBS 자전거 도로가 너무 가까운 You know the bed feels
세상의 모든 시각,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담겠습니다. 어디 아파? 왜 그래? 난 차를 오래 타면 속이 미식거리고 안 좋아.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차를 오래 타서 멀미를 할 것 같은 상태를 속이 미식거린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맞는 표현은 미식거리다가 아니라 메스꺼리답니다. 메스꺼리다는 먹은 것이 되넘어올 것 같이 속이 자꾸 심하게 울렁거리다라는 뜻으로 애를 쓰는 메스꺼리다와 애를 쓰는 메스꺼리다 모두 옳은 표현입니다. 바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어디 아파? 왜 그래? 난 차를 오래 타면 속이 메스꺼리고 안 좋아. 종로에는 서울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지난 2002년 5월에 문을 연 서울역사박물관은 7,400여 제곱미터터의 총 면적 2만 130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졌는데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수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어 올해는 7월 말 이미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가장 많은 수의 관람객이 입장한 날은 5월 5일 어린이날로 이날 하루에만 13,000여 명이 서울역사박물관을 찾았습니다. 박물관의 유물 기증과 구입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이루어지는데요. 선사시대부터 근현대 유물에 이르기까지 총 12만 점에 달하는 유물이 소장돼 있습니다. 주로 서울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물들이 인기인데요. 3층 상설 전시실에서 과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서울 시민들의 변화된 삶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서울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만나보세요. 분들이 모여서 시장을 이루게 되고요. 시장의 자체는 그 자체가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일요일날 이제 해화동 성당에 있으니까 이제 모임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친구들도 만나서 또 좋은 물건도 살 수 있고 그래서 이 문화가 그 자체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가서 살 수 없으니까 여기서 필리핀에 있는 물건들을 거의 다 여기서 준비해 놓거든요. TBS